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미국 성인의 70%가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러스 대처 능력을 지지하고 55%가 경제 운영에 대해 지지합니다. 공화당도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러스 대처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유권자는 17%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운영을 지지합니다. 오늘 발표된 일자리 지표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와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연방 상원은 지금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원치 않는 이 안에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민주당인 부통료의 한 표가 사용됐습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슈는 국정안전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고 경제 재개를 한 텍사스주 등의 소매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부모의 3분의 1이 대면 수업이 시작돼도 자녀를 온라인 수업을 시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시간 관리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3월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다는 음모론에 따른 의사상 비상사태 발생 가능성은 아무 일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정치 지명된 사람이 체포되는 등의 속보는 이어집니다. 84세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으로서는 처음인 역사적이고 위험한 이라크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다 여러분과 저도 공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으로 일반인들도 분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씩 그 시간을 더해가고 있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AP통신과 노크 포크가 폴이 1,434명을 대상으로 성인입니다.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고 이 여론조사 결과의 오차 범위는 3.4%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요, 전반적인 대통령 지지율은 여러 여론조사 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AP와 이 폴도 거의 비슷합니다. 공화당, 민주당 전부 합쳐서 60%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 40%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40% 가운데서 공화당이 77%가 지지하지 않고 22%는 좋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94%가 잘한다. 공화당도 22%는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이슈입니다. 모든 성인들 70%가 잘한다. 민주당 97%, 공화당도 55%는 잘못한다고 했지만 44%나 이 정도면 나라고 할 수 있죠. 조사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로 가면은 전체적인 그 지지율이 55%로 좀 내려가고요. 전반적인 지지율 60%보다도 5%포인트 내려갔네요. 민주당은 88%가 경제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는 데 비해서 공화당은
17%만이 잘한다. 그럼 공화당의 82%는 경제를 지금 잘 운영을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경제가 결국은 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교적 일부 여러 주에서 또 위험 요소를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요. 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뭐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었다 하다가 또 지역에 따라서 올라가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슈가 되지만 좀 안심을 하는 것 같고 그보다는 경제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월 달에 일자리가 37만 9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여름에 지금 그래서 실업률이 6.2%인데 여름에 실업률이 15%였어요. 그때 물론 일시적인 것이기는 했지만 그것과 비하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21만 명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일자리가 그랬는데 37만 9천 개가 늘어났고 1월 달에도 제법 많이 늘어났었어요. 28만 개가 넘었었으니까 그러면 1월에 비해서도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28만 6천 개에서 37만 9천 개니까 거의가 레저, 식당 그리고 술집 호텔 업계 이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매 업계에서도 4만 1천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제조업에서도 조금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에 비해서 건축은 일자리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것은 뭐 날씨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겠고요. 그래서 2월 달에 37만 9천 개나 일자리가 만들어졌어 라고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2013년이 돼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그때의 실업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보다 조금 늦은 아예 안전하게 2014년이 돼야지만 일자리를 회복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뭐 2천 몇백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뭐 지난달 이달 조금 많이 픽업을 했기 때문에 9천 한 500만 개 정도 그 정도 이제 9,500만 개가 아니라 950만 개겠죠. 95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 갑니다. 그게 2013년 아니면 2014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게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 사람들 66%는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그 준비제도 의장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안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올해 안에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지금 950만 개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한 달에 1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지금 뭐 37만 9천 개 늘어났다고 이렇게 놀라는 편인데 100만 개를 매달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뭐 아마 실제로 소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절감을 하고 계시는 오히려 저 전문가들보다 미리 결론을 내리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경기부양책이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상원으로 어제 넘어갔습니다. 상원에 넘어가서 이 상원에서는 그래도 이 경기부양책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공화당의 기본적인 돈을 너무 많이 대책 없이 풀 수는 없다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것이 경기부양책이 돈이 어디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기업이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잘 풀지 않으니까 주식을 사들인다던가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연방정부가 돈을 풀 수밖에 없는데 연방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가 잘 돼가고 그 사이에 백신 접종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가 다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기 때문에 공화당이 그걸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인간적으로는 좋아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공화당이 어차피 통과될 것을 알면서도 좀 발목을 잡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게, 어제 그 위스콘신의 이 의원은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의원인데요. 위스콘신의 의원이 이거 전부 다 런 존슨이라는 의원이 이 안이 뭐 600 몇십 페이지래요. 680 몇 페이지, 628페이지군요. 전부 읽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진짜 읽었어요. 11시간 넘어 걸려서 2시 4분까지.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투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전처럼 뭐 공화당이 많은 표 차이로 다수당이라든가 민주당이 많은 표 차이로 다수당이라든가 하면은 그 상원이나 하원 대표가 그냥 토론하고 심의하고 투표해 하면은 되지만 지금 50대 50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공화당이 원하는 그것을 해줘서 새벽에 2시 4분에 끝났고요. 이런 것을 이제 아마 미국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보터 라마라고 그 절차 자체를 좀 뭔가를 그 의사진행 방해는 지금 못하니까 이 안 자체가 그렇게 좀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고 안 돼 보려고 하고 안 해 보려고 하고 수정안을 자꾸만 넣으려고 하는 것을 보터 라마라고 하는데 이 보터 라마가 됐어도 이미 이제 토론이 방금 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곧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토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정에도 투표를 해서 표가 필요했는데 딱 공화당과 민주당이 반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표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격이잖아요. 해서 51대 50으로 지금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수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수정이 되더라도 조금 액수가 줄어는 들겠죠? 바이든 대통령도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에서 어느 정도 줄어들기는 하겠으나 액수 자체는 변화가 없고요. 지금 줄거나 하는 것을 혜택을 줄이거나 하는 것을 개인에 들어가는 액수 같은 것은 실업수당 뭐 400달러라든가 아니면 1,400달러 페이먼 그 체크 받는 것은 뭐 변함이 없으나 다만 뭐 1,400달러 받는 사람 연수입이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실업수당도 지금 계속 9월 말이 안 된다. 8월까지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안은 나와서 하원도 협의를 하고 투표를 거치면 되는데 거의 지금 한 1억 6천만 명의 미국 가정이 체크를 받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그 본의 아니게 바이든 현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와주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직은 그 트위터를 다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고비마다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성명으로 발표를 합니다. 유튜브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이제는 하게 하도록 한다 하고 어제 발표를 했지만 어쨌든 오늘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성명으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을 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 안이 통과되는데 공화당이 거부감이 없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은 이 땅에서 가장 인기 없는 정치인이다. 미치 매코넬 때문에 공화당에서 우리 공화당 상원 의원 2명이 지고 말았잖아. 민주당 그 후보 2사람에게. 왜냐하면 그 당시 미치 매코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이미 지급이 된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600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반면에 당시에 민주당에서 정치 경험이 없는 2사람의 후보는 $600가 아니라 $2,000를 줘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의석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돌려버리게 됐다 하면서 미치 매코넬을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주는 것을 지지한다. 미치 매코넬 비난한 것인데 사실은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석을 공화당이 잃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루디 줄리아니, 시드니 파웰 뭐 그밖에 여러 변호사들이 뭐 지금 투표가 사기야 하면서 투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투표하면 민주당에 표 주는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은 어쨌든 이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이 같은 성명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함으로써 바이든 그 전 대통령에게 본의 아니게 그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이것도 이제 그 변화이고 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모든 정치를 그 자기 자신 중심으로 하는가 공화당 전체가 아니라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상원에서 통과는 될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1년 정도 겪다가 보니까 세대 간에 또 뭐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나 아닌 분이나 이런 분들 간에 여러 가지 그 지혜도 생기고요. 의견 차이도 생기고요. 여전히 존슨 앤 존슨은 오늘은 이제 또 다른 그 로컬 정부 차원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이 같은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NPR 방송과 입소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3분의 1 정도의 부모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학교에서 뭐 학교로 자녀들을 보내십시오라고 해도 집에서 리모트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답변을 했거든요.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어떤 아버지 보니까 아이를 직장으로 데리고 와서 뭐 자영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더군요. 아이가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도 바쁘다는 겁니다.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학교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스킬, 사회성 스킬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걱정을 하는데 이것도 그 이웃집 아이와 놀고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친구와 같이 그 게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뭐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의사소통은 정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학교에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와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에 맞는 맞춤형 교육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 집에서 아이들 홈스쿨링 한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대로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집에서 다니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맞춤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런 그 얘기였고요. 지금 전국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미국의 학교 가운데서 몇 군데가 100% 대면 수업이고 100% 뭐 온라인 수업이고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NPR과 입소스가 여론조사를 해서 봤더니 반 정도의 부모는 우리 아이가 온라인으로 리모트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고 3분의 1은 풀 타임으로 학교를 갑니다. 주로 이제 사립학교라든가 시골이 많죠. 나머지는 뭐 반반 정도 파타임 학교 가는 것 그런 정도인데 이 우리 아이가요. 이 리모트 학교 배움을 참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하는 게 인종적으로 차이가 났는데요. 한인 학생들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하는 게 백인 부모보다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부모가 그런 말을 더 잘했습니다. 흑인은 57%, 흑인은 65%, 그리고 히스패닉은 57%, 백인 아이들은 38% 부모가 얘기하기를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답변을 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 아이와 같이 직장에 출근해서 아이는 공부하고 나는 일하고 한다는 아버지는 미니애폴리스에 살고 계시는 분이군요. 이것은 우리에게 journey였다. 네. 어떤 그 여행, 여정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62%의 부모님들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아이에게 그동안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것과 비교를 하면, 그리고 모든 것의 성과가 그 과거에 수백 년 동안 내려왔었던 그 전통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전통에 의한 평가로 보자면 우리 아이에게 지장이 있었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반 이상은 서머스쿨은 지지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5명 가운데 4명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맞춤형 교육을 조금 확대하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답니다. 이제 학교 학문적인 학문? 어린아이에게 학문은 좀 그렇지 않죠? 아무튼 학교의 학과목에 관한 스킬에 대해서 걱정한다 하시는 분들은 17%인데, 그게 이제 특히 쓰기하고 읽기가 17%고 산수는 조금 더 많습니다. 19%예요. 아마 한국 학생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구구단 한 번만 외우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미국 아주 중학교까지의 중학교 초반까지의 산수 교육은. 그런데 오히려 그보다는 훨씬 염려하시는 게 사회성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22%가 염려를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른들도 힘들잖아요. 재택근무하면은 타임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하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4분의 3 정도의 부모님은 아예 올가을 정도가 되면은 뭐 전부 학교에 가지 않겠어요? 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3분의 1은 내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가능하면 이제 학교에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내가 또 직장에도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29%예요. 3분의 1 조금 안 되네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그제 이제 존슨 이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카톨릭에서 세포주로 낙태를 한 뒤에 세포주로 만든 백신이다. 그것을 연구를 해서 만든 백신이다 해서 다른 백신을 맞아라 하는 교구가 카톨릭 교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한 번 맞으면 되지만 뭐 퍼센티지가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 72% 경미한 증상을 막을 수 있다. 그 대신 심각한 것은 많이 맞고요. 이래서 다른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도시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에 관한 것이니까 디트로이트가 인구가 많을 텐데요. 디트로이트의 시장이 마이크 더건이라는 시장이 존슨 백신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 같은 권한 정도는 있는 거예요. 시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시장이 하니까. 민주당 시장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존슨 것도 좋다고는 하지만 더 좋은 게 있는데 뭐 95%짜리 백신으로 하지 뭐. 그리고 나중에 뭐 더 맞겠다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다른 백신을 다 확보하지 못할 때, 그때 존슨 백신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뉴스의 전문 기자들이 있잖아요. 어제는 제가 뉴욕타임스 전문 기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중요한 것은 경미한 증상은 감기나 독감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나가는데, 더 중요한 것이 정말로 심각하게 가는 것을 막는 것인데, 이것은 존슨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존슨 것이 내일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백신을 몇 주일 뒤에 맞는다면 이거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주 심각하게 올 수도 있으니까 존슨 것 아무 세 가지 가리지 말고 맞아야 된다라는 게 뉴욕타임스 전문 기자의 얘기였는데, 그쪽 지역에요. 스테이트 뉴스의 매튜 허퍼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도 똑같은 뉴욕타임스 기자와 지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물을 가리느냐. 어떤 물이라도 다 좋은 물이니까 일단 확보를 하고 봐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마이크 더건 시장의, 디트로이트 시장의 계획을 bad pla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이게 알라바마와 웨스트 버지니아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지역입니다. 왜 보수적이라고 구태여 말씀을 드리냐면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정치화가 됐기 때문에 1년 동안이나 거의 1년을 정치화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미국 사람들의 성향도 있지만 마스크를 안 쓰는 것, 거리두기 안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정치화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 성향의 알라바마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었고요. 웨스트 버지니아도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 짐 저스티스 주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 save lives. 마스크가 우리의 생명을 구한다. 이런 형태로 가는 곳이 있냐면 참 우리가 어느 주에 사느냐 하는 것을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선택한 것은 아닌데 뭐 종교를 내가 뭐 무슨 중동 국가에서 태어나면서 나는 기독교를 하겠어 하고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국가는 90몇 %가 무슬림이고 힌두교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날 것을 상상을 해서 내가 미국에 정착할 때 이민 올 때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 살기로 작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쪽 지역에서는 그렇게 마스크 의무화를 아직은 해주고 있는데 텍사스나 미시시피나 많은 다른 주에서는 오히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서 마스크 벗어, 인원 제한 없어, 뭐든 없어, 다 오픈해 라고 하니까 지금 텍사스에서 뭐 특히 술집 바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식당, 옷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손님들이 그런데 이제 가게에서는 또 자율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써주십시오 하면은 막 화내고 처음에 그런 것이 의무화 됐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 겨우 적응됐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샌안토니오 시는 또 주지사의 전체적인 명령과는 상관없이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가 거의 인구가 3천만 명이나 되니까 이런 게 중요하죠. 또 텍사스가 잘못되면 옆으로 계속 뭐 동쪽으로 몇 번 오면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그런 형태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어제 이 이슈가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라든가 미시시피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화를 의무화를 안 하고 경제 재개하는 거 이게 정말 네안데르탈식 그 사고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안데르탈 thinking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이 미시시피의 그 텟 리브스 주지사가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하지? 이 주지사가 텍사스 주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도 대통령이 그따위 말을 해서는 안 돼. 이 텍사스 주지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나게 심한 말할 때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바이든의 백악관에서는 그 같은 불만을 접수를 해서 어제 그 대변인이 얘기를 하더군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정말 이 길게 잡으면 한 40만 년 되죠. 35만 년에서 그 3만 5천 년, 40만 년 전에서 한 4만 년 전 이렇게 그 네안데르탈 독일어라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 네안데르탈 그 형태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케이브맨이잖아요. 동굴맨이라고 하잖아요. 동굴맨의 사고가 얼마나 시야가 좁고 컴컴한 곳에서 과학과는 거리가 멀고 고 보이는 것만 동굴 안에서 보이는 게 얼마나 보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이제 해명을 하더군요. 대통령이 좌절감의 표현을 한 거다. 지금 과학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고 이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대통령은 텍사스 미시시피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미국의 50개 주를 생각하다 보니까 좌절감의 표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텍사스 주지사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바이든 그 대통령이
바이러스에 걸린 불법 이민자들을 우리 커뮤니티에 들여놓고 있다. 뭐 이런 그 표현도 했고요. 잠시 뒤에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케빈 맥카티가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면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조금 그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정도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안정이 돼가면서 돌출되는 그런 주 정부나 시 정부도 있고 국민들은 뭐 다 알아서 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를 제가 빠뜨렸네요. 예, 뉴욕의 앤드류 쿠모 주지사에 대해서 이제 어제 앤드류 쿠모 주지사의 전 그 보호자관이 지난해에 사임을 했어요. 그 당시에 25살이었는데 TV 방송과 인터뷰를 함으로써 이제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주지사가 이 여성은 싱글 여성이고요. 전에 이 성적으로 어떠한 그 범죄의 희생자가 됐었던 그런 것을 알고 뭐 그렇게 대해서도 물어보고 나이 많은 사람과 어떤 그 성생활을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것을 마치 나와 같이 그런 관계를 맺자라고 이 여성은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앤드류 쿠모 주지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뉴욕의 민주당의 21%가 이 앤드류 쿠모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임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많지는 않은 거죠. 5분의 1이. 그보다는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양로원에서의 사망 이 케이스를 어떠한 지시가 있고 나서 숫자가 바뀌었다. 이런 것이 더 클 수도 있고요. 어쨌든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강 여러분들께 공통적으로 그 알아두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것 정도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냐면요.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공통적인 이슈를 더 중요하게 깊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은 것은 그렇게 아니면 뭐 헤드라인 정도로도 충분하겠다. 그러나 헤드라인 속에 많은 것을 스토리를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은 악시오스만 보도를 했거든요. 지금 악시오스가 불과 얼마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거의 직전에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하죠. 케빈 맥카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었고 대통령 되기 전이나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는 그다지 경멸했죠. 실제로 경멸하는 말도 쓰고 트윗 같은 데 했는데 그러다가 힘이 있네 하니까 딱 그 몇 년을 얼마 전까지 하다가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고 나서 아니다 하다가 또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말았던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케빈 맥카티나 미치 매코넬 조금 덜하고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 니키 헤일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린지 그레이엄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 운명이 궁금합니다.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과 중도 성향으로 가려고, 중도 성향이라기보다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은 양쪽에서 다 내가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고 중도 성향으로 가겠다는 것은 협상이 필요할 때 협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치인들의 미래를 인간적으로 굉장히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케빈 맥카티가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이번에는 바이든 그 대통령을 만나자 편지를 보냈더군요. 편지로 면담 요청을 한 거예요. 백악관에. 그런데 당연히 이슈는 있죠.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 이슈요. 이민 이슈 가운데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가족을 떼어놓는다던가 너무 혹독한 이민 정책을 폈다 하는 데 비해서 그와는 또 반대로 너무 이게 좀 온정적으로 인권을 아주 그 최대한으로 보호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봄, 여름도 아직 확실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국경을 막 넘어오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엊그제도 뭐 담을 뚫고 오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형태로 어린아이들이 요즘에 321명의 어린이가 지금 미국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도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텍사스 지역이라든가 이쪽이 지역구인 사람들은 해서 케빈 맥카티도 이거 너무나 심각하다 하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을 비난을 했습니다. 아직 그 본인이 만날 대통령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그 마야카스를 비난을 하면서 이번 주에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어떤 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국토안보부 장관이 본인이 이제 뭐 쿠바에서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2살 때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런 그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다. 지금 오지 말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대표가 얘기한 것은 하원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니 불법에 시기가 어디 있느냐. 불법 이민은 항상 불법 이민인 거죠. 언제나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나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국경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관계자들을 국경에 지금 방문을 시켰고 대통령에게 직접 리포트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의 그 하루 일정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국내 이슈와 국제 이슈를 동시에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대통령과 뭐 전화 통화를 해서 우리가 이민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는가? 과테말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적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난민 신청을 한다던가 하는 게 없이 그곳에서 본국에서 편안하게 정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우면서 할 수 있도록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3월 4일인 어제 의사당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당의 경비를 또 워싱턴 DC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는 방위군이 3월 14일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한 2달은 더 이 워싱턴 DC에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또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3월 4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진짜 취임식이라고 하더니 이제 3월 21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제는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것은 뭐 정치 임명이라는 것은 항상 있기 때문에요. 정치적으로 임명을 해서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무부 특별 무슨 보좌진 형태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42살인데요. 이분 이름까지는 뭐 제가 알려드릴 필요 없겠죠. 원래 2016년 선거 캠페인에서 테크놀로지 분석가로 일을 했어요. 대통령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무부에서 일을 하다가 지난해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감시 카메라를 쭉 보니까 폭도들과 같이 막 그 폭력을 저지르고 또 그 경관들에게 실제로 위험한 기소된 것을 보니까 실제로 아주 위험한 무기로 경관을 폭행을 한다던가 의사진행 방해, 불법 침입, 뭐 의사당 난입 등등의 혐의로 체포가 된 겁니다. 국무부의 보좌관이 체포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은 말씀드리면서 이만큼 폭도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었다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감시 카메라에 전부 있으니까 뭐 부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의 어머니가 경제 전문가인데 무역관계 등에 대해서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우리 아들과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알기로는 그저 그 근처에 간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내 아들이 그렇게 법을 위반하리라고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사건으로 체포된 막 뭐 이상한 모자 쓰고 동물 모자 쓰고 나를 뭐 그 큐아난 뭐 주술가라고 샤만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사람은 그 60미닛과 인터뷰한 것 보니까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사임하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은 했지만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교주를 지지하는 어떤 그 사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못 얻어주고 다 뺏기고 나서도 그 교주의 안전을 위해서 뭐 기도한다던가 뭐 그런 형태고요.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자리에 가서 다리 척 걸쳐놓고 거기다 뭐를 써놓고 한 이 사람도 지금 너무 부당하다고
나보다 더 심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다 풀어주고 나를 왜 이렇게 잡아놓고 있냐고 어제 청문회였거든요. 5월달 재판 때까지 계속 구금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일들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모자 쓰고 있었던 그 사람은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이 카페테리아에서 몰핀 훔치려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도 막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그 말한 것도 후회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교황 프란치스코 지금 이라크 방문 첫날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적이죠. 교황으로서 처음 이라크를 방문을 했으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뭐 가는 날 오는 날까지 합치면 나흘이 되네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라크를 방문한 게 두 가지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적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라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지 뭐 주춤하거나 줄어들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물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라든가 수행원들은 전부 백신 접종을 맞았지만 그렇지만 일단 그 공항에서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교황을 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사 집전도 하고 할 테니까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미사 집전은 큰 뭐 축구장에서 한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퍼지게 된다면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라크를 방문한 목적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라크가요. 95%가 이제 무슬림이고 당연히 크리스찬이 한 2003년도에 12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사담 후세인 때부터 뭐 크리스찬들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 뭐 한 2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워낙에 그 신앙이라는 것의 힘이 정말 대단하고 그 대단함으로 아주 그 창대하게 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십자가가 세워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게다 대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작은 교회들이 마련이 되고 교회 그 예배소가 마련이 돼도 사람들이 돌아갈 것인가 그게 걱정인데 지금 교황이 간 것은 바로 그 목적 때문이죠. 뭐 오늘 내일 뭐 전부 뭐 공항에는 총리가 마중 나갔고 바티칸기도 있었고요. 바티칸을 하나의 국가로 보니까 뭐 이라크기와 바티칸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만나고 토요일 시차는 조금 있지만 어쨌든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에 그 대통령도 만나고 바함 그 살레 대통령도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 아야톨레 알리 그 이제 또 만나고 그 시아파 무슬림 리더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뭐 사람들도 좀 보호해달라고 한다던가 이 크리스찬을 등등 그리고 우루 지역 에브라함이 태어난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이렇게 쭉 태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크리스찬 리더들을 만나서 나는 순례자로 왔다. 화합과 용서를 하고 테러와 전쟁과 이런 시기에 하면서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 힘들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켜서 창대하게 해주세요 하는 메시지를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은 갤럭시 거위털 이불입니다.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2000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가려고 하다가 협상이 안 돼서 못 갔거든요. 이라크에. 강희신이었습니다.